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 지정하겠다 밝혔습니다. 이 연휴 6일이 현실화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비상경제회의라는 장소에서 이 방침을 정했다는 것도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수출도 상당히 좀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느끼기에 체감하기에는 경기가 별로 안 좋다. 7월 달 생산이나 그다음에 소비, 투자가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고요. 요게 7월에 우리가 집중호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시적인 영향도 받았지만 경기적이고 심리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네. 생각할 때는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상경제 민생회의, 어떻게 보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정책 발표 이런 쪽에서 이제 임시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네. 뭐 그런 이제 정부가 좀 많이 애를 쓰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녹아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실제 휴가 일수가 길수록 소비 심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분명히 주나요?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네. 휴가가 하루 이틀 정도면은 뭐 그냥 집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휴가가 길어지면 아무래도 네. 밖으로 좀 나가고 싶어 하죠. 여행을 갈 때는 당일치기 여행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2박 3일, 3박 4일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여행을 가게 되면 움직이는 그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네. 아무래도 소비 진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6일 연휴를 훨씬 뛰어넘어서 최장 12일 연휴까지도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6일보다 12일 연휴가 훨씬 더 경제에 좋습니까? 아무래도 휴일이 많아지면 소비 효과는 커지기 마련인데, 정비례 하는 건가요? 정비는 아니고 네. 연휴가 너무 길어지면, 네. 일평균 어떤 생산 유발 효과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겠죠. 네. 아무래도 뭐 그 10일 연휴 동안 전부 집 밖으로 돌아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며칠 놀고 뭐 집에 있고 네. 이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제 커지긴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장 6일에서 뛰어넘은 최장 12일이라는 연휴는 이게 대기업이라든지 등에서의 얘기고 이 규모가 작거나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이거 꼼도 꿔보지 못할 연휴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연휴 기간이 길수록 생산 유발 효과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뭐 말씀하신 그런 작은 회사들은 사실 놀기 어렵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중견이나 대기업 쪽 그리고 관련된 뭐 큰 기업들은 다 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다. 다만 이제 서비스 업종만 좋은 게 아니고 사실 뭐 운수업도 보면 자동차나 관련 자동차 부품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음식재료 미리 준비해야 되고 네. 숙박 하시는 분들도 뭐 객실에 비치된 여러 제품들을 준비해야 되고 레저도 뭐 관련된 그런 제품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발주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늘어나는 네. 관광 수요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효과가 뭐 대기업 쪽으로도 분명 가겠지만 영세 사업장에서도 음. 이런 쪽에 어떤 파급 효과를 할까 이런 걸 좀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통상 임시공휴일 지정을 앞두고는 산업계에서는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왔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달랐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데 그만큼 어려운 건가요? 경기가 어렵다는 거는 누구나 인식을 하고 있고요. 네. 수출 시장에서는 우리가 뭔가 부가가치를 찾을 수 없고 기대할 수 있는 건 내수 시장인데 내수 시장도 사실 소비 심리가 상당히 좀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런 데서 재계도 환영을 하는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제조업들이 만약에 우리가 2일 날 쉬지 않고 출근한다 그러면 공장을 가동해야 되거든요. 네. 공장을 처음에 가동할 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네. 차라리 그거를 감안하면 임시공휴일 지정해서 쭉 쉬는 게 낫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부분의 제조업종들이 재고가 쌓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즉,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를 보는 그런 기업들이 꽤 있어요. 네. 차라리 그럴 바에야 공장을 스톱하고 쉬는 게 낫다. 어떤 재고 관리 측면에서도 이제 그런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보실 때는 내수 활성화가 우리나라 좀 얼마나 시급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성장 동력을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는 예. 수출이고 하나는 내수인데 중국 쪽으로 가는 수출이 4분의 1이 1년 전에 비해서 날아갔거든요. 반도체 업황도 좋아진다라는 말이 몇 달 전부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도체 시장은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믿는 건 내수인데 그동안 소비를 이끌었던 게
그 자동차 쪽 판매였는데 네. 자동차 쪽 판매, 그러니까 내구재 쪽이 거의 한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구재 소비는 전체 소비 경기에 앞서서 선행하는 지표인데, 그럼 앞으로 소비 경기가 좋지 않을 거란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수출이 안 좋은 상황에서 소비가 어떤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는 소비 회복을 좀 적극적으로 좀 도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큰 총론적인 말씀 주셨고요. 이제 약간 좀 이번에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약간 미시적인 걸 들어가 볼게요. 일각에서는 연휴가 길면 많은 분들이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많아서 내수 진작을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얼마나 맞고 얼마나 틀리는 얘기일까요? 연휴가 기니까 당연히 해외여행 수요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게 비행기 편을 증편하는 게 네. 이게 그 상대국의 허가도 맡아야 되고 또 네. 비행기 운항 계획도 짜야 되고 뭐 비행기가 네. 없으면 비행기도 빌려야 되기 때문에 네. 많은 증편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 해외 시장 쪽으로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그런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제한적이라는 거. 오히려 일부 뭐 해외여행으로 빠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국내 관광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 이 해외여행도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외여행 할 때 뭐 보통 우리 국적기를 많이 이용하죠. 우리 서비스 수지를 개선시키는 요인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여행 상품을 이용하시는 분들, 패키지라고 하죠. 네. 그런 것도 우리 여행업계의 실적을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여행 그 자체만으로 전부 다 우리 국내에서 쓸 돈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약간 좀 무리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전히 살아나지 않는 경기는 좀 걱정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생산, 소비, 투자 이런 지표가 6개월 만에 세 개가 다 감소했습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 추석 연휴가 이런 흐름을 좀 바꾸는데 영향을 좀 줄 수 있다고 보실까요? 이번에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내 소비 활성화는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그것을 계기로 어떤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만들어질지는 아직 좀 불확실합니다. 7월 건 나쁘긴 하죠. 네.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좀 냉정히 판단하고 실제 어떤 소비나 내수 시장 쪽에서 경기 전환의 신호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공휴일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에 큰 조짐이 없다. 이러면은 정부가 보다 좀 적극적인 그런 경기 진작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